이번 시간에는 우리 슬라이드 5번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5번은 우리 보통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안에다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차트를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목 먼저 쓰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제목 먼저 입력할게요. 제목은 보니까 이제 우리 C.이라고 쓰고,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하고 그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제목은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차트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차트를 집어넣을 때 얘요. 요 아이콘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요 아이콘을 지금처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종류의 이제 차트를 만들 거냐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왼쪽에 보게 되면 뭐 세로막대도 있고 꺾은 선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을 보니까 여기 세로막대형도 있죠. 세로막대형도 있고 요 중간에 보니까 꺾은 선형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해라.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데이터 서식 부분에 이 순서도 사용이라는 이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렇게 변경하래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도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이랑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있죠. 그거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있는 거를 보고 우리는 콤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콤보를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그림 보니까 막대형도 있고 우리 꺾은 선형도 있고 있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계열 1, 2, 3 하고 여기서는 이제 계열이 세 가지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막대기 두 개, 꺾은 선형 하나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우리 아까 그림 봤을 때는 두 가지만 있었죠. 세로 막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꺾은 선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거는 계열 1, 2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열 1은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요. 계열 2만 이제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삼각형을 눌러보게 되면 꺾은 선형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표식이 있다. 그 얘기는 이 네모점이 있는 거.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표식이 있는 거 있죠. 표식이 붙어 있는데 얘는 이제 표식이 있는 누적 꺾은 선형이고요. 그 옆에 거는 표식이 있는 100% 기준 누적 꺾은 선형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할 거니까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뭘로 해라?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보조축이라는 거 얘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엑셀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좀 더 크게 해서 이제 같이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때 우리는 이제 계열 1하고 계열 2만 쓴다 그랬어요. 계열 3은 안 쓴다고 했습니다. 안 쓰는 거니까 얘를 이제 삭제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요 계열 3이라는 걸 삭제할 때는 D라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D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D열이 싹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삭제하고 삭제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D열이 전부 다 이제 삭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 해당 내용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 그림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무슨 논리다 하고 제목도 써져 있고 왼쪽에도 제목이 써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수치들도 전부 다 입력이 돼 있죠. 자, 요거 보고 이제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입력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입력을 하고 입력된 걸 보고 이제 같이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다 이제 숫자 쓸 때는 컴마 같은 거 입력하지 말고 그냥 입력해 주면 돼요. 컴마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셀 서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컴마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A열의 제목 보세요. 요거 보니까 여기에 논리하고 리자로 끝나야 되는데 잘렸죠. 잘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제목 잘렸고요. 여기도 제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이 안 잘리게 A열의 너비를, B열의 너비를, C열의 너비를 다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정할 때는 A열을 먼저 선택하고 A열과 B열 요 사이에 경계선 있죠?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면 돼요. B열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C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서 이제 글씨가 안 잘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컴마, 쉼표 집어넣을 거예요. 쉼표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셀 서식하고 있습니다. 요 셀 서식만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찍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이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확인이요. 그러면 알아서 전부 다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다 입력했으면 요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가 우리 문제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오타난 게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오타난 게 있어요. 오타난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메뉴 보게 되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곳에 가서 우리 데이터 편집이라는 거 얘 클릭해 주면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우리 데이터 입력했던 거 있죠? 그 엑셀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글씨 고쳐주면 여기도 이제 정상적으로 글씨가 나타나겠죠. 자, 일단은 우리 차트의 구성 좀 보자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얘가 이제 3000이다, 2000이다, 1000이다, 0이다 하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쪽을 보고 우리가 그냥 세로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반대쪽에 있는 거 3000, 2000, 1000, 0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우리가 보조 세로축이라 그래요. 보조 세로축. 아까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한 거 있죠? 그 보조축이 오른쪽 얘기하는 거, 오른쪽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 얘를 보고 우리가 차트 제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 형태로 이렇게 쭉 작성이 된 게 나오죠. 이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표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어떤 막대기가 의사 코드 사용인지, 그리고 순서도 사용이 어떤 차트인지 그거 나타내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범례라 그래요. 범례. 그리고 여기 보면 계열화 논리다, 비례 논리다 하고 쭉 써져 있는데 얘를 보고 우리가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가로축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역, 이 전체 영역 있죠? 이 영역을 보고 우리는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실제 그림이 이곳에 그려져 있죠? 이 영역을 보고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각각의 막대기들마다 값이 나와요.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그러고 나오는데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1000에 눈금선 가 있고 2000에 눈금선 가 있죠? 이런 걸 보고 그냥 눈금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막대기가 됐든 이런 꺾은 선형이 됐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해라. 얘는 이미 했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에 대해서 이제 글꼴은 도둠체, 16포인트, 그리고 외곽선 집어넣어라. 외곽선이 뭐냐? 이 테두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테두리요. 이 테두리 보니까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외곽선 얘를 이제 까만색으로 우리가 선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서 이제 글꼴 바꿔주면 돼요. 얘는 이제 도둠체로 하라 그랬으니까 도둠이라고 써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16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을 집어넣을 때는 이 차트도 하나의 우리 도형이에요. 도형이기 때문에 이 도형 윤곽선에 가서 우리 까만색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 다 끝났고요. 그 밑에 거요. 이제 세부 조건 좀 보자고요. 차트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차트에 제목 집어넣어라. 차트에다 제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씨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궁서체 24포인트 굵게 해라.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라. 이 안쪽이 전부 다 흰색으로 돼 있죠. 그 흰색으로 하고, 그리고 테두리 쳐라. 그때 이제 테두리 보세요. 테두리도 까만색으로 돼 있죠. 까만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까만색으로 해주면 돼요. 색깔은 딱히 나오진 않았지만 까만색으로 그렇게 설정해주고, 그림자 집어넣으래요. 오프셋 오른쪽으로 그림 집어넣어라. 자, 그럼 요 차트 제목 좀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 제목이라고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이 안에 있는 글씨를 싹 다 지웁니다. 지우고 나서 이제 제목 입력해주면 되죠. 논리적 사고력의 순서도가 미치는 효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놓고 이제 이 차트 제목 쓴 거 있죠? 제목 쓴 거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하고 나서 이제 글자 크기, 모양, 색깔, 그리고 테두리도 바꾸고, 그리고 다 바꿀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궁서체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 위에서 궁서 하고 써고 엔터.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가서 이제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해라 엔터. 그리고 굵게 해라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라. 채우기가 여기 도형 채우기 얘기하는 거요. 도형 채우기 선택하고 우리 흰색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까만색으로 해라. 까만색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자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림자는 도형 효과요. 도형 효과에 가게 되면 그림자라고 있고, 문제에서 이제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마우스 하나씩 갖다 대면 이제 전부 다 제목이 뜨죠. 거기서 이제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거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끝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만큼 이제 처리한 거고요. 그 밑에 거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채워라.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라. 그렇게 해요. 차트 영역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우리는 차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나서
노란색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면 될 거고, 그리고 그림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안쪽 영역이요. 그래서 실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흰색으로 채우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차트 바깥쪽 한번 선택해 주고요. 차트 이런 데 있죠. 비어있는 곳, 이런 데 한번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차트 영역이요. 자, 얘 선택하고 나서 우리 도형 채우기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우리 노란색으로 채워라. 노란색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은 실제 이 막대기가 있는 곳을 보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이 안쪽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잡힙니다. 잡히면 그때 이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이제 흰색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흰색 찍어주면 끝이요. 자, 지금 요 세부 조건은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서식 집어넣어라. 그때 이제 순서도 사용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우리 순서도 사용이라는 게 요 꺾은 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꺾은 선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우리 이미 변경했죠. 보도축으로 지정해라. 보도축 이미 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값표시해라. 값표시는 어떤 걸 하냐? 계열화 논리라는 게 있는데 그 계열화 논리에 순서도 사용 계열만 값을 표시해라. 그 얘기가 지금 요 자리에 요 값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값은 얘 거예요, 얘 거. 이 세로 막대형 게 아니라 이 꺾은 선형의 첫 번째 요 계열이요. 다른 곳에는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얘만 있죠. 얘만 이제 값을 어떻게 집어넣나 좀 보세요. 자, 일단은 요 점 있죠. 점을 먼저 한번 클릭을 하세요. 점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얘도 선택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해서 모든 점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값을 집어넣으면 모든 이 점들의 값이 다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첫 번째 거만 그렇게 할 거죠. 해서 이 점을 한 번만 더 클릭하세요. 얘만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얘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선택이 돼 있었는데 다 해제가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 메뉴 중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면 돼요. 그래서 차트 도구의 우리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거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추가시킬 건데 이제 값을 안 나타내겠다. 가운데 나타내겠다. 그 다음에 왼쪽에 아니면 오른쪽에 아니면 위쪽에 아니면 아래쪽에 나타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점 위에 나타나게 그렇게 할 겁니다. 해서 위쪽을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요점 위에만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끝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부 조건에서 지금 이만큼이 다 끝난 거죠. 다 끝났고 이제 도형 삽입해라. 그게 이제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차트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할 겁니다. 마지막에 할 거니까 일단 다른 거 먼저 좀 보자고요. 다른 거 지금 우리가 만든 거랑 지금 이 차트랑 비교했을 때 뭐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해줘야 돼요. 세부 조건에 없더라도 이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 있나 없나 봐야 돼요. 지금 이 아래쪽에 보니까 표 형태로 지금처럼 데이터 값들이 써 있어요. 근데 제 거는 그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쪽 세로축하고 보조 세로축을 봤을 때 눈금 단위 있죠. 0이다, 1000이다, 2000이다, 3000이다. 그렇게 이제 1000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세로축은 0, 500, 1000, 1500, 2000, 2500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것도 우리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비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세로축을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500 단위로 1000, 1500, 2000, 2500 돼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보조축을 보니까 0, 500, 1000, 1500, 2000, 25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조축을 봤을 때는 0부터 시작해서 3000까지 1000 단위로 그렇게 돼 있었죠. 우리 요거 먼저 이제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바꿀 거니까 이 보조축을 선택을 하세요. 선택하게 되면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잡혀요. 그 중에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제 축서식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이 축에 대한 거 그런 눈금 같은 거 바꾸는 게 얘예요. 얘. 마지막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축 옵션이다, 뭐 눈금이다, 레이블이다, 표시 형식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축 옵션을 바꿀 겁니다. 축 옵션이라는 거 선택하고 나면 이곳에 보면 이제 치수값은 얼마로 할래, 최대값은 얼마로 할래, 그리고 주단위는 얼마로 할래, 보주단위 얼마로 할래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최소값은 0 맞고요. 최대값은 우리 3000으로 돼 있었죠. 해서 요거를 우리 3000으로 그렇게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 단위는 지금 500 단위로 돼 있어요. 500 단위로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1000 단위로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차트가 있는 곳을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내가 설정했던 게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축하고 세로축은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이제 표 형태로 나타나게 좀만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 차트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맨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가서 우리 차트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주고 우리 데이터 표라는 걸 집어넣겠다.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지금은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 표가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법내 표지 포함이라는 게 있고 법내 표지 없음이라는 게 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법내 표지 포함이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할 거예요. 법내 표지라는 게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트가 어떤 건지 그거 이제 나타내 주는 게 우리 법내입니다. 법내 표지요. 그래서 우리는 얘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얘는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데이터 요소 추가에 가서 우리 법내라는 곳에 가서 없음이라는 거 얘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법내가 이제 삭제가 됩니다. 자, 우리 문제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없는 거 찾아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중간중간에 눈금선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는데 우리 거는 눈금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는 보니까 눈금선이 있죠. 그래서 이 눈금선을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하는 방법은 눈금선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왼쪽 오른쪽에 보게 되면 눈금선들이 이렇게 이제 선택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딜리트 키만 눌러주면 돼요. 딜리트 키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눈금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여기 왼쪽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도 이 데이터 표도 까만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작성한 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죠. 이제 그거 지정할 거예요. 해서 일단은 세로축부터요. 세로축 선택해주고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까만색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이요. 보조축도 선택해놓고 도형 윤곽선 까만색 선택.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표요. 데이터 표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까만색 클릭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까만색으로 다 바뀌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위에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크기 조절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크기 조절할 때는 이 조절점 있죠. 조절점 끌고 우리가 올라가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 보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이 도형은 아직 안 했죠. 자, 이 도형 삽입 좀 하자고요. 이 도형은 보니까 육각형 그거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학습에 효과적 요 글씨만 이제 집어넣고 스타일 요렇게 바꿔주고 이제 글자 모양 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이제 육각형이요. 그래서 육각형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이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글꼴 좀 설정하자고요. 자, 일단은 홈이라는 메뉴 가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가서 우리가 글꼴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굴림체로 할 거예요.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8포인트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습에 효과적 하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크기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글씨 색깔이 지금 흰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문제에는 까만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자색 까만색 하고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 도형의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색 강조 1이라는 거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도형 선택해 놓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요. 서식에 가게 되면 도형 스타일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형 스타일 선택해 주고 자, 우리 미세효과가 얘예요. 미세효과 파란색 강조 1이라는 거 얘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 있는 거 전부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세부 조건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 제시한 이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세부 조건에 없더라도 내가 만든 거랑 문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랑 다른 점이 있으면 똑같이 전부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차트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